서진님, 금연이가 덕임이라면 어땠을까 궁금. 끝까지 거절 아니면 덕임이랑 같은 선택. 근데 이건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정말 최악의 경우도 있었을 거잖아요. 최고의 선택이었고 유일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선택이 없었죠. 사실은 성덕임에겐 선택의 여지가 선택지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주제로 삼은 건 성숙한 남자의 미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뭐 누구를 말하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과 그 권력의 정말 피비린내를 어린 시절부터 목도하면서 눈으로 지켜보면서 나이보다 빨리 성숙한 분이셨고 뭐 대왕으로서 임금으로서의 처신을 얼마나 잘하신 분입니까? 어마어마한 지략가이기도 했고요. 또 선장을 베푸시기도 했고요. 정말 백성의 편에 서서 성숙한 남성으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너무나 놀라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임금님이시지만 왕도 남자였다. 그도 미숙했다. 덕임이와의 관계에서 보면 얼마나 어린애 같아요. 특히 어제 마지막 화에서 그 제주 상공이 된 경희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경희가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 넷은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저승에서죠. 다시 만나기로 약조를 하였습니다. 했을 때 벌컥 화를 내잖아요. 내 것이다. 내 빈이다. 그게 거기서 할 말이냐고요. 거기서 할 말 아니죠. 그러하였느냐. 부럽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 만나고 싶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벌컥 화를 내죠. 내 것이다. 내 빈이다. 얼마나 미숙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왕도 그럴 거고요. 사회적 지위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마음속에 미숙함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연인이나 저는 부부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주변에서 많이 보면 연인이나 부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집에서 왕자님으로 자란 남동생이 있다고 칩시다. 집에서 그냥 너무 떠받들어서 왕자님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면 그러면 엄마가 누나가 뭐 할머니가 라면을 끓여다 줬어요. 근데 이렇게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닌 즉 미숙하지 않은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라면 진짜 먹고 싶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야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기초적인 인간관계에서부터 설득이 몸에 밴 겁니다. 설득은 다른 말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표현이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훈련이거든요. 연인에게는 아내에게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면 먹고 싶어. 왜? 나 지금 이 시간에 라면 먹으면 얼굴 부어.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먹고 싶다는데 왜 안 끓여주지? 내가 끓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한 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조대왕님도 세손부터 시작해서 정말 왕족이셨잖아요. 한 번도 누구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있었다면 정사를 펼치실 때 대소 관료들을 신료들을 설득하셔야겠죠. 탕평책을 펼치면서 노론과 소론을 하지만 그것도 제 생각엔 설득으로 하지 않으셨을 터이고 지략으로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조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것이 전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특히 아주 가까운 친밀한 인간관계는 지략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건 표현과 설득이 필요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정조대왕께서도 덕임이를 만났을 때 의빈성 씨를 만났을 때 얘가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딴 사람들은 다 내 맘 내가 한번 헛기침만 해도 알아서 다들 얘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숙한 남자의 미숙한 사랑을 바로 이 오솜의 붉은 끝동에서 보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너무 사랑했던 너무 좋아하는 정조대왕님으로부터 말이죠. 이수정님, 덕임이가 서재에서 세손에게 백성들에게 사과하는 법을 배우시라 했으니 얼마나 지혜롭나요? 바로 이런 점이 세손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당신이 사과를 해야 돼요. 부터 시작을 해서 당신이 설득을 해야 돼요.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일깨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영특하신 분이셔서 아마 쉽게 알아들었고 덕임에게 빠져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조선시대 여성의 독립적 자아와 연대 부분입니다. 좀 기네요. 얘기를 하려다 보니. 조선시대에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남길 수 있는 여성은 거의 없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사임당 이름 아니거든요. 조금 다르지만 제목이 암살이었나요? 그 여성 독립운동가로 전지현 씨가 나왔던 그 영화에 보면 와 저런 여성 독립운동가가 계셨다고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근데 이후로 왜 지난번이었나 국가 행사에서 3.1절인지 광복절에 여성 독립운동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그 옛날의 애국가를 부르셨잖아요. 계셨거든요. 계셨을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여성 독립운동가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우리가 다루었던 새 여자 우리 했었죠. 새 여자에도 보면 그 새 여자들이 여성 독립운동가로 활약을 하신 거거든요. 독립운동하던 시절뿐이었겠나요? 조선시대도 분명히 놀랍게 활약을 한 여성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바람의 파원이었나요? 신윤복이 여성이었을 것이다. 이런 가설까지 세우잖아요. 저는 이 강미강 작가님이 엄청난데 그 착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궁녀만큼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조선시대 여성들이 또 있었을까? 물론 이제 그 기녀들도 그랬을 거예요. 황진이라든가 이런 기녀들도 시서화에 다 능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녀들을 찾아오는 선비들이 엄청난 수준의 시서화를 갖추고 있고 또 풍류를 즐길 줄 알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대화를 나누려면 황진이처럼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기녀들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은 엄청난 예술가였고 문학적 소양을 간직하고 인문학적 소양까지 있었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의 직업을 생각해 보면 궁녀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작이나 드라마에서 여러분 보셨지만 궁녀들은 일을 합니다. 저는 육체를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가진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독립성을 그 사람에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성까지도 이루게 해주고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실연당했을 때 일이 저를 구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슬픔에 빠져있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내일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정과 이성을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 조선시대에 자신의 일을 가지고 그것을 경제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독립적인 자아를 갖출 수 있는 직업이 저는 궁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미강 작가님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착을 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갔으니 말이죠.